팔순의 양순 할머니는 학교에 가지 않는 손주들이 걱정입니다. 중학생 손녀는 안 그래도 나쁜 눈이 온라인 수업을 받느라 더 나빠졌고, 사춘기에 들어선 초등학생 손자는 제 방에 들어가 점점 말문을 닫습니다. 손주들 끼니를 챙기느라 맘 편히 쉬지도 못하지만 할머니는 그보다 손주들의 교육이 걱정입니다. 양순 할머니는 오늘도 손주들이 맘 편히 등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들이 집에 있으니까 꼼짝도 못하고 밥 해줘야 하니까 그게 제일 좀 반찬도 그렇고 학교 가는 게 훨씬 낫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온라인 수업의 이름 아래 아이들도 어른들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작은 사회입니다. 선생님의 보호와 통제 아래 사회를 미리 배우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학교를 벗어난 원격 수업 체제에선 공동체 생활도 울타리도 보호도 통제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가 심해졌냐고 물은 질문에 전체의 87.2%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교사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원격 교육의 문제점으로 학생 간 학습 격차가 커진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문제는 가정 환경의 차이가 학습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사들은 학습 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가정 환경의 차이를 꼽았습니다. 원격 수업이란 환경 아래 불평등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여름 더스코프가 만난 취약계층도 이런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세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의 가장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중학생, 막내는 초등학생입니다. 세 아이 모두 원격 수업을 위해 스마트 기기를 대여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그나마 노트북을 받았지만 초등학생 막내는 태블릿 PC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노트북을 빌려주면은 화면도 크고 보기가 좋잖아요. 네네. 근데 태블릿으로 준. 태블릿 조그만 거죠. 아. 손가락 팍팍팍. 네네네. 화면이 쬐끄만 건 손으로 팍팍팍 해야 되고 뭐가 안 되면 또 손가락으로 화면도 작고. 결국 막내는 태블릿 PC를 끄고 교과서만으로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학교에서 대여해준 태블릿 PC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디지털 기기가 얼마나 노후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올지 모릅니다.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가 보유한 디지털 기기 중 구입한 지 5년이 지난 기기는 전체의 27.7%에 달했습니다. 4에서 5년이 지난 기기도 9.4%를 기록했습니다. 학교가 보유한 태블릿 PC의 상당수가 원격 수업에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5년) 전 베트남을 떠나 한국에 온 은정 씨는 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미싱사 보조로 일하며 야근도 가리지 않고 일하며 버는 돈은 120만 원 남짓. 두 식구 생활비에 딸 학원까지 보내기도 빠듯한 월급이기에 은정 씨는 딸 원격 수업에 쓸 PC를 사는데
오랫동안 망설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그 티브레드 빌려줬는데 근데 그 기계가 안 좋았어요. 그 사이드가 못 들어가요. 네. 네, 그래서 계속 수업에 원격 수업 참석을 못하니까 중고 컴퓨터 하나 샀어요. 그 컴퓨터 화면의 액정도 깨지고 은정 씨가 출근을 하면 아이는 혼자 집에 남겨집니다. 중학교 1학년인 딸이 꼬박꼬박 끼니를 챙겨서 먹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정 씨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이들 10명 중 3명은 하루에 적게는 3시간, 많게는 5시간 이상 어른 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교와 가정에서 소외된 아이들의 고통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취약계층 아이들은 이전보다 더 외로워졌고 그 아이들을 둘러싼 울타리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아이들에게 향해야 할 손길이 다른 곳을 향했던 건 아닐까요?